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강하게 비판하면서 이 대표의 수사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격화되고 있는데요.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현주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이제 이재명 대표가 검찰 출석에 응하지 않고 서면 답변으로 이제 대체했는데요. 자, 이거 보면은 이제 뭐 민주당이 검찰의 소환 통보가 정치 탄압이다. 자,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치 탄압이라고 지금 이제 와서 주장하기에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이미 지난 대선 때 윤석열 지금 현 대통령 붙었던 지난 대선 때 이미 예견된 상황이었어요. 예. 그 당시 이미 보도에도 나오고 있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재명 그 당시 후보에게 위험하니까 국감 받지 말고 그냥 경기도지사 후보 사퇴하고 그냥 대통령 후보에 전념하라라는 이야기들이 많았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재명 그 당시 후보의 뭐 돌출 발언이라든지 이런 태도의 문제 때문에 나중에 꼬투리를 잡힐 수 있다라든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전망이 이미 그때 있었습니다. 예.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당시에 경기도 국감에서 당시에 굉장히 논란이 됐었죠. 백현동 용지 변경 상향 4단계나 상향 조정해서 시행사가 3천억이라는 굉장히 큰 이익을 낸 사건이었죠. 예. 그로 인해서 이재명 그 당시 후보가 이야기한 것이 나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국토부의 압박, 협박이 있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자체장으로서 했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 관련된 자료나 증거들을 봤을 때 이재명 대표 본인의 의사가 더 강했다라고 해서 그 당시에도 이미 대선이 지나고 나면 이건 문제가 될 것이다. 특히 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고 예. 허위사실 유포가 된다고 이미 예견을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와서 지금 3일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검찰은 이제 출석을 요구했고요. 그 전에 서면 조사도 응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일 출석을 요구한 건데 이걸 정치 탄압이라고 본다? 그러면 정치 탄압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 것도 특히 대선에서의 선거법 위반 요소가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냐, 봐줘야 하는 것이냐, 봐주기 수사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분명하게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이 문제는 전국 전체를 협치가 되길 바라는 국민들의 이런 어떤 소망이 있는데 예. 이제 정치권은 이것을 좀 더 여야 강경 대결로 몰고 가고 싶은 이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이게 이제 검찰에 영향을 주니까 충분히 서면 답변이나 이런 절차를 밟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석을 요구하고 추석 밥상에 당 대표를 올려서 망신 주기를 하겠다. 이런 이제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요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정쟁으로 보이고 결국 정쟁으로 가면 여야 대통령 선거처럼 50대 50으로 뭔가 지지율이나 이런 변화가 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기획의 한 작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 고발한 데 이어서 당론으로 채택된 김건희 특검법 발의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새 지도부에 합류한 서영교 최고위원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원님 연결됐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서영교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이르면 오늘 특검법이 이제 민주당 전원 명의로 발의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저 앞서서 네. 우상호 비대위에서는 공식 논의한 적이 없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자, 새 지도부 들어서 이 특검법에 속도를 내게 된 배경이 있습니까? 우선 한 가지는 우상호 비대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은 국정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예.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그 대통령실 사적 채용이나 예. 그리고 대통령실 리모델링 관련한 이권 개입 등과 관련해서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됐습니다. 예. 그래서 국정조사를 하고 있는데 특검에 관한 내용은 확실하게 공유되지는 않았던 거죠. 예. 그런데 특검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그리고 또 학력, 허위 경력 의혹 관련한 내용이 줄을 이루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우상호 비대위원도 그 두 내용이 그렇게 구분되는 것이라면 필요하다라고 저하고 의견을 공유했고요. 예. 그리고 얼마 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한 재판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의 녹취록들이 제공되었습니다. 예. 나왔고 이 과정에서 주가 조작에 관련한 내용들이 좀 더 구체화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된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 주가 조작, 허위 학력, 허위 경력 관련해서 검찰이나 경찰이 자꾸 무혐의 그리고 또 주가 조작은 5명이 구속되고 14명이 기소된 사안들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환 조사 아니면 뭐 제대로 조사조차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공정하지 못하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 그 가족, 부인, 배우자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 살아있는 권력을 제대로 수사하려면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많은 국민도 요구하고 계시고요. 예. 거기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특검법을 이제 추진을 하시면 그럼 국정조사는 하지 않는 겁니까? 두 가지의 내용이 다른 겁니다. 예. 국정조사의 내용은 대통령실에 사적 채용이 많지 않았습니까? 예. 제대로 되는 공적 채용이 아니라 사적 채용, 관계자, 코바나 컨텐츠 관계자 등등 그리고 어떤 사적 관계 채용들이 많아서 그 내용하고 예. 그다음에 대통령실을 리모델링하는 과정에 또 사적인 관계로 리모델링 이권에 개입된 것들이 정황이 드러났다. 이 내용이 국정조사의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정조사의 내용은 그것이고요. 예. 특검의 내용에 집중되는 것은요. 주가 조작입니다. 예. 수많은 개미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한 주가 조작은 자본시장법 위반이고 아주 큰 범죄 행위입니다. 그래서 주가 조작 그리고 허위 학력, 허위 경력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가는 게 김건희 대통령 배우자 특검의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네. 이제 뭐 국회에서 이 특검법이 통과가 되더라도 이 대통령한테는 네. 이제 거부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만에 네. 하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민주당은 네. 좀 어떻게 할 작정이신가요? 대통령이 특검을 많이 해보셨던 분 아니겠습니까? 예. 대통령이 특검을 많이 해보셨던 분이고 특검 당사자기도 했고요. 예. 그래서 특검이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 스스로 가장 많이 해본 사람으로 가장 잘 알 것이고요. 그래서 특검을 그것도 특별히 대통령 부인인 배우자에 관한 특검을 거부할 리도 없고 거부해서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많은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요. 예. 특히 특검을 많이 해봤던 당사자로서 살아있는 권력인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특검은 대통령이 거부하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이제 뭐 민주당은 또 윤 대통령도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을 했잖아요. 자, 그런데 네네. 이제 뭐 현실적으로 이제 재임 기간 중에 형사소추를 받지 않기 때문에 현재 대통령에 네네. 대해서는 수사가 네. 불가능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민주당 내에서도 뭐 5년 후에 하면 된다라는 이야기가 좀 있거든요. 자, 이 부분에 좀 동의를 하시나요? 대통령이 재임 기간에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예. 소추는 기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 기소되지 않는다. 왜? 대통령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 기소되거나 구속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기소와 구속의 내용이 아닌 내용으로서 수사는 진행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 이 내용 자체는 수사는 계속 진행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수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수사 받을 수 있고 수사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대다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수사가 계속 되는 것이고요. 기소되지 않는 공소가 중단된다는 뜻입니다. 예. 그럼 이것이 수사가 이루어지고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그만둘 때 이것에 대한 수사를 기반으로 기소 또는 그 다음 절차를 밟아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범죄 행위가 있고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수사는 진행되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이 내용은 소추, 기소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내용이라고 제가 이 부분을 팩트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마지막으로요 그 이재명 대표가 이제 경찰에 불출석하기로 했잖아요. 이 부분을 네네. 당내 의총에서 의원들이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이 당내에서 뭐 조응천 의원이라든지 좀 쓴소리가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의총에서는 불공정한 수사, 정치적 수사, 그리고 윤석열 정권의 불공정한 수사, 정치 탄압 이 부분에 관한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요. 예. 그리고 내용 자체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서면 요구가 왔던 거죠. 서면 요구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재명 대표
했던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쪽에서 서면 제출을 했습니다. 예. 서면 요구가 있었고 서면 요구가 언제 있었냐면 한창 저희가 전당대회 할 때 막바지에 있었던 겁니다. 예. 검찰이 올 2월에 국민의힘이 고발한 내용이에요. 예. 국민의힘이 고발하고 그것을 야당 대표에게 서면 제출을 약 8월 20일경에서야 그 이재명 대표가 알게 된 거죠. 그 한창 전당대회를 하는 그 와중에 어떻게 서면을 제출하게 됩니까? 예. 그리고 출석 요구는 이 그 수사 준칙에 출석 요구 당사자와 일시와 장소를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하지 않고 그 출석 요구를 하게 된 거라서요. 서면 답변에 대한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서면 제출했고 일시와 장소를 협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 준칙에 의거하지 않은 겁니다. 검찰이 좀 제때하고 제때 요청하고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예. 의총에서는 정치적 수사, 정치적 탄압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것이고요. 예. 마찬가지로 어제 경기도를 압수수색했는데요. 아니 김문기 씨를 당시 하위 공무원이라 잘 몰랐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그럼 경기도는 왜 압수수색했는지 참 의문이 갑니다. 예. 기억을 압수수색한 건지 표현을 압수수색한 건지 대한민국 검찰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공정하지 못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공정하게 하려면 여러 가지 대통령에 대한 것 그리고 대통령 발언 그리고 또 국민의힘 관계자들의 발언 허위사실 유포 모든 것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똑같이 공정하게 수사해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검찰이 제때 수사하고 제때 소환을 했다면 출석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제때 서면 요구를 했어야지 되는 것이고요. 예. 그건 출석 요구는 갑자기 만들어지게 된 거죠. 예. 서면 요구를 했었고 서면에 대한 제출을 했기 때문에 출석 요구에 대한 이유가 사라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좀 들으셨는데 그 윤 대통령을 고발하고 또 김건희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추진하는 것, 자 이런 것들이 다 뭐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이다 이렇게 국민의힘에서는 주장하거든요. 이게 이제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면 예. 서로 고소 고발을 서로가 치하하는 것이 대체적인 관례고 예, 일종의 이제 협치를 위한 어떤 선제적인 조치인데 이번에는 그런 게 없고 국민의힘에서 오히려 이제 공세로 나가고 다시 고발하고 이러면서 이게 결국은 이제 검찰까지 갔는데요. 예, 전체적인 이제 전국의 분위기 이런 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게 뭔가 이게 정쟁적으로 대결적으로 이렇게 가져가는 방식으로 뭔가를 풀어가니까 여기에 이제 검찰이 좀 더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좀 잘해야 되는데 이걸 이제 당대표 선출 3일 뒤에 이게 알려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는 개항할 수밖에 없고 결국 이렇게 이제 전국이 강대강으로 가면 예, 국민들만 피곤해지고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정기국회를 앞두고 이렇게 나왔는데 다만 이제 이재명 당대표도 이제 당을 뭐 본인의 어떤 이런 사법에 대한 방탄으로 쓰면 안 된다 이런 의견이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보이는 것은 국민의힘 쪽에서 이렇게 바라는 바거든요. 그래서 좀 이 부분에 대한 출석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좀 더 자신 있게 정치적 탄압이라고 하는 것을 호소하는 기회로 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제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의연함이 좀 없었던 것이 아쉽고요. 예. 또 하나는 이런 그 단기적 대응보다는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이재명 그 당대표에 대해서 검찰은 계속 추가 소환을 요구할 게 여러 가지가 계속 있다고 계속 예고되고 있기 때문에 좀 단기적 대응보다는 장기적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게 뭐 김건희 특검법 그리고 윤 대통령 고발. 자, 방금 전까지 이제 그 서영교 최고위원의 전화 내용 들으셨는데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이제 핵심은 김건희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하고 그다음에 국정조사, 사적 채용의 국정조사, 그다음에 대통령 관련된 건데요. 예, 그야말로 그 전 민주당이야말로 그 전에 이 이슈들은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런 특검법이나 국정조사 주장할 수 있었는데 안 했어요. 근데 결국 이재명 대표가 검찰 소환이 통보되자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나온 것들이거든요. 예. 그야말로 민주당이야말로 이재명 대표 문제를 덮기 위한 발목 잡기다, 뭐 물귀신 작전이다라는 비판이 맞아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된 도이치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된 거는 사실 지난 정부 때 검찰총장 후보가 됐을 때도 이미 그 이슈가 나왔던 거예요. 근데 민주당에서 그 검증을 했을 텐데 그때 문제가 안 됐거든요. 예. 그리고 그 이제 다른 그 이후에도 대선 때도 나왔던 문제나 더 이상의 그 증거나 이런 것들이 대해서 좀 불충분한 요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수사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내지는 무혐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기사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경찰 검찰 조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죠. 그런데 왜 이 시점에서 갑자기 특검을 내세우느냐? 결국에는 추석 민심에서 이재명 대표의 소환 문제가 지금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게 민주당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공개적으로 소환이 됐을 때, 출두했을 때 그 화면이 추석 민심 내 일주일 내내 국민 여론을 국민들의 눈과 귀를 붙잡으면서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게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을 대비해서 정말 그야말로 맞불 작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정치적인 공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제 국회에서는요, 어제가 아니라 이틀 전이죠. 이틀 전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회의에서는요, 이 민주당 이수진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이에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관심을 모았는데요. 당시 화면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에서 AI 기반 불법 촬영물 탐지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2의 N번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여성 중 한 명이 올해 1월 초에 최초 신고를 했는데 왜 검찰의 AI 기반 불법 촬영물 탐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습니까? 의원이 그거 경찰에 신고했던 것 아닌가요? 검찰에 신고한 게 아닌데요, 제가 알기로. 아니 AI 기반 불법 촬영물 탐지 시스템이 작동을 왜 안 했냐고요. 그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 경찰에 신고하면 검찰은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까? 경찰이 신고하면 검찰에 빨리 알려서 AI로 빨리 촬영물 탐지하라고. 아니요, 경찰에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수사 진행되는 것인데 그러면 그것이 AI로 그러면 탐지하는 건 검찰에 신고하라고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그리고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무슨 말인지 뭐가 모릅니까? 그 국민들께 그렇게 말씀하세요. 경찰의 수사에서 검찰 AI 시스템 작동 안 됐습니다, 여러분. 아니요, 그게 아니라 네? 피해자가 신고를 한 것인데 거기서 AI로 뭐 감지할 게 뭐가 있습니까? 예, 이 보신 것처럼 이수진 의원이 제2의 N번방 사건 관련한 검찰의 대응에 대해서 묻자 이 한동훈 장관은 경찰에 물어야 할 것을 왜 검찰에 따지느냐 뭐 이렇게 하면서 황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수진 의원이 두 번째예요. 지난번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도 사실은 많이 희화화가 됐었죠. 예.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다시 보충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횡설수설하고 이제 많은 네티즌들을 통해서는 혹시 취중 아니냐라는 그런 오해까지 받을 정도로 굉장히 횡설수설하고 이슈가 됐던 질문이 예. 있는데요. 어제 또 비슷한 상황이 또 발생했는데요. 아마 이수진 의원이 사실관계 파악부터 좀 잘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과 검찰의 분리가 돼 있다는 거, 검수완박법 통과한 게 민주당이 밀어붙여서잖아요. 그 이후로 성범죄 관련된 거는 경찰이 수사하게 돼 있지 검찰이 수사하게 돼 있지 않습니다. 예. 또 하나 이수진 의원이 말하는 그 AI라는 작동 시스템은 이게 지금 AI 기반 불법 촬영물 탐지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검찰에서 하는 것이 경찰이 아닌데 예. 경찰로 신고가 들어가서 경찰이 수사적인 상황에서 왜 검찰이 아무 일도 안 하느냐라고 굉장히 엉뚱한 질문을 해서 예. 사실 이 관련해서 국민들이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당황스러운 지금 화면을 계속 연출하고 있는데 예. 이수진 의원 우선 이렇게 뭐 인사청문회든 아니면 지금 예결위에 굉장히 중요한 회의장인데 사실관계 파악 먼저 하고 그리고 의원다운 질문 수준을 좀 유지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자, 물론 뭐 그 이수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해명문을 내긴 냈어요. 해명문을 내긴 내면서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피해자 지원 시스템. 자, 이게 작동됐는지 물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가 영상으로 보기에는 과연 그걸 물은 게 맞느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예. 제가 볼 때 뭐 이수진 의원의 좀 과욕이 빚은 해프닝인데요. 예. 여기에 또 한동훈 장관이 좀 친절하게 답하면 되는데 약간 또 말싸움에 이기려고 하면서 불친절하게 답하면서 예. 이게 빚어진 해프닝이라고 보는데요. 예. 이런 전반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좀 몰랐던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AI나 이런 것들 우리
국민들이 볼 때도 사전 탐지해서 걸러주는 장치로 알고 있었는데 예. 아마 이수진 의원도 그렇게 오해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검경 수사권 조정까지 파악해서 질의를 했으면 더 좋았는데 그러지 못한 점. 그리고 한동훈 장관도 국민들이 잘 모르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친절하게 의원한테만 이렇게 말싸움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국민에게 알리는 차원의 답변을 했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뭐 한동훈 장관은 그 의원이랑 말싸움 했다기보다는 정말 못 알아들어서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렇죠. 약간 황당하죠. 그러니까 검찰에서 이런 수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정한 게 민주당 본인이고 이수진 의원이 그 당시에 주역이에요. 그런데 예. 이제 와서 그걸 파악을 못하고 왜 검찰에서 일 안 하느냐, 너네 AI 갖고 뭐 하는 거냐라고 얘기를 하면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당황스럽고 더 이상에 어떻게 친절하게 할까라는 저는 그런 정도의 의구심이 드는 예. 질의 현장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